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뉴스보쇼입니다. 뉴스보쇼 속의 코너, 뉴스를 함께 해석하는 뉴스 토파보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뉴스를 한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직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매일 뉴스가 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뉴스는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의 사전적 정의는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나 정부에서나 인사야말로 그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무슨 인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을지는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오늘은 국가의 권력과 인사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흔히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100%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정부 내 행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을 대통령으로 행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부르는데요. 정부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산하기관,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시험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로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행정부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무를 나누어 해결하는 각 행정부처의 장인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명이나 조직도가 조금씩 변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지금 당장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대통령 직속 기관인 비서실은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비서실 밑에 국민소통실장과 정책실하에 일자리 수석이 추가되었으며 정책실장 자체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력기관에는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데요. 입법부와 사법부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는 흔히 이야기하는 국회를 입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데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당입니다.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곳도 헌법재판소였죠. 이처럼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대통령이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수사국, FBI 사이의 관계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이 또한 어찌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관계에 따른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주체적인 역할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어떤 정치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 잠깐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 권력을 어떻게 균형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비교해보면 우리는 점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뉴스 톡파보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스캔들의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초반 논란의 중심이었던 밀레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장 프랑스와 밀레는 농민의 생활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자연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모두 밀레의 작품들입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작품들이 그 당시 왜 그렇게 프랑스에서 큰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 작품들은 당시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작품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 어둡고 그늘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죠. 극빈층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을 보고 어느 비평가는 사회의 불화와 혁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명한 그림인 이삭줍기도 사회적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 이삭을 줍는 행위는 극빈층에게는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난 뒤 떨어져 있는 이삭으로 삶을 연명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는 엄격한 관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멀리 보이는 말을 탄 보안관이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밀레의 이삭줍기는 처절한 빈곤과 풍요가 함께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석해 많은 상류층들이 이 그림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해 이삭줍고 돌아오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전시됐는데요. 이삭줍는 여인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에 당대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극찬이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패러디와 CF에 등장했던 밀레의 이삭줍기. 많이 보곤 했던 그림 하나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다음에도 명화들의 숨은 스토리, 아트 스캔들에서 만나요.